자, 우리가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의 아주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만 관찰을 한다. 그래서 특정 값에 가까워지면 그냥 거기를 수렴한다 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특정 값에 가까워지지 않으면 전부 다 뭐 한다 라고 말하죠? 발산한다. 무한대로 발산, 그다음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또는 진도. 크게 세 가지의 발산이 있었죠.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려서 지수함수 그래프를 보거나 해서 판단하면 된다 라는 거였고요. 발산. 네. 자,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 따라하세요. 수렴하면 분리하고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요 1, 2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원래 사실 하나만 해도 되겠네. 리미트 n이, 이거 x가 아니라 기준 문자가 n이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bn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때 사칙연산에서 따라하세요. 수렴하면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리미트를 내 맘대로 분리하면 안 돼. 뭐 할 때만 분리할 수 있다? 수렴할 때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그러면 a는 알파, b는 베타라고 정의했을 때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베타로 표현할 수 있다. 주의할 건 항상 나누기 할 때는 어떤 케이스를 주의해야 되는 거였죠? 누가? 분모가 나머지는 식이 0이 분하면 안 되잖아. 분모라고 써야 돼?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우리가 이렇게 분리하고 따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세요.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 내가 귀찮아서 수극기 하면 이걸 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서 똑같았어요. 수렴하면 또는 극한이 존재하면 분리할 수 있고 따로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두 가지 의의가 있었어. 뭐가 있냐면 따라하세요. 극한식은 대입하고 관찰한다.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됐었다. 또 하나는 참거짓 판단할 때 우리가 참거짓을 판단하는 도구로도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선 주로 그거를 쓰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한 명제 참거짓 판단 따라하세요. 두 수렴으로 한 수렴 보장. 예를 들면 AN 수렴, BN 수렴, AN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근데 나누기 할 때는 분모가 뭐가 아니어야? 0이 아니어야만 이게 수렴이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봅시다. AN도 수렴, BN도 수렴. 두 수렴 일단 기본 세팅 만족하죠? 그럼 얘네들의 사칙연산으로 이루어진 얘는 합이죠? 더한 것도 뭐가 보장이 된다? 뭐 AN 뭔지 몰라도 돼. BN 뭔지 몰라도 돼. 수렴 더하기 수렴이니까 무조건 뭐 한다? 수렴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얘는 수렴이 아니라 뭐 하면이라고 했어? 그럼 보통은 따라하세요. 대우를 관찰. 이 명제 대우를 관찰하면 되죠. 근데 주의할 건, 대우를 볼 때 항상 주의할 건 AN, BN 모두 발산이라는 건 따라하세요. AN 발산, AND, BN 발산. AND는 교집합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거의 부정, 뒤집어버리면 무슨 집합으로 바뀌어야 돼서? 합집합. 그럼 얘는요, 대우는 얘가 앞으로고 얘가 뒤로 가는데 앞으로 올 때 모두가 아니라 뭐로 바뀌게? 그렇죠. AN이 수렴하거나 또는 BN이 수렴한다. 또는 AN, BN 중 적어도 하나가 수렴한다면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거죠. 얘네 둘 중에 하나만 수렴하면 얘도 수렴한다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따라하세요. 두 수렴으로 한 수렴 보장. AN 수렴 또는 BN 수렴이면 얘네들의 곱인 AN, BN도 수렴하니? 라고 물어본 거랑 똑같죠? 안 돼요. 따라하세요. 두 수렴. 둘 다 수렴하는 게 보장돼야 걔네들의 곱인 AN, BN도 수렴하는 게 보장이 되는 거죠.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자, 세 번째는 얘도 발산이죠? 그러면 대우를 당연히 관찰하는 게 유리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적어도 하나죠? 그럼 또는 합집합의 의미죠? 이거 부정. 뒤집으면 우리가 5월이 뭐로 바뀌는 거야? AND 모두로 바뀌고 무슨 집합의 의미가 돼서 교집합 AN도 수렴, BN도 수렴하면 얘네들 차인 AN-BN도 수렴하니? 라고 물어본 거랑 똑같아진다는 거죠. 이건 그러면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참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주로 이런 애들에서 이제 조심을 해야겠지. 자, 일단 수렴, 두 수렴 줬으니까 얘네들은 사칙연산을 이루어진 것도 웬만하면 수렴할 거야. 근데 얘가 수렴한지 물어봤죠? 그러면 얘네들을 뭐 해야 얘가 나오는지를 체크하면 돼. 얘네 뭐 하면 B에만 딱 나올까? 곱하면 수렴 곱하기 수렴이니까 수렴의 보장이 되겠죠. 근데 이거 증명하시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 한번 보여줄게요. 내가 Bn이 수렴한지 궁금하잖아? 그럼 Bn에서 시작하면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서 Bn은 하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잘 변형을 해서 얘네 둘의 사칙 연산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쟤네들 뭐 하면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쟤네들 뭐 하면 bn 되죠? 그럼 이걸 an 곱하기 an분의 bn 이렇게 써도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따라하세요. an 수렴 그리고 an분의 bn도 뭐 한다고 했으니까 얘 수렴 곱하기 수렴이죠? 따라하세요. 수렴하면 분리할 수 있다. 그럼 분리해서 리미트하고 an 리미트 곱하기 리미트 an분의 bn이 되고 따로따로 계산해서 뭐 얘 몇인지 모르지만 알파 얘가 몇인지 모르지만 베타라고 친다면 알파 곱하기 베타로 수렴하는 게 보장이 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서 따라하세요. 수렴하면 분리할 수 있다. 여기서 쓰인 개념이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수렴하니까 분리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리미트를 할 때는 항상 되게 조심조심해야 돼요. 웬만하면 막해도 다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적용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도 볼까요? 다섯 번째는 수렴이니까 일단 기본 세팅을 만족해. 근데 얘네들의 사칙 연산은 뭘 써서 얘를 만드는지를 판단하면 되겠죠? 누구를 앞에 거 뒤에 거 중에 누구를 누구로 뭐 해야 BN이 나올까? 앞에 걸 뒤에 걸로 나누면 이제 BN은 딱 남겠죠? 나누기니까 쎄한 느낌이 들어야 되죠? 나눈 데가 뭐가 아니란 보장이 있어야 0.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수렴이 보장된다 라고 말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서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내가 BN이 알고 싶죠? BN은 하고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럼 얘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할 때 그 앞에 두 개들의 사칙연산으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는 an 나누기 an분의 bn분의 an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뭐 한다 그랬고? 수렴한다 그랬죠? 얘도 뭐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수렴 나누기 수렴은 분리할 수 있다 해서 틀리는 거지. 이게. 어떤 전제 조건이 깔려야 나누기를 분리할 수 있는 거야? 나누어지는 식, 분모에 해당하는 애가 뭐가 아니란 보장이 있어야 이렇게 이걸로 수렴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디서 틀렸냐? 여기서 틀린 거야. 리미트 분리 못해요. 왜? 누가 뭐가 아니란 보장이 없어서 아니 정확히는 얘가 0이 아니라는 보장. 근데 그게 얘가 0이라는 보장이랑 똑같아. 얘가 0이 아니라는 거의 같은 의미겠죠? 근데 정확히는 이 뒤쪽 통째로 얘가 0이 아니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적용 문제로 나오는 거고 만약에 나누기를 이용한다? 그럼 0이 아니라는 게 설명이 되어 있나? 확인을 꼭 해줘야 돼. 그냥 단순히 수렴한다라고 하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거짓이 되겠죠. 자, 이거는 수투의 참거짓 판단이랑 거의 똑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극한식에서는 뭐하고 뭐한다? 대입하고 관찰한다. 그러면 무슨 형이 나오면 너무 좋아요? 정형, 결과가 바로 예측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면 무슨 형? 부정 크게 몇 가지? 네 가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첫 번째예요. 아니네, 두 번째예요. 뭐분의 몇 골? 0분의 0골. 무한대분의 무한대골은 따라하세요. 영향력이 강한 항의 개수비. 그게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개수비로 관찰하면 되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0분의 0골이야. 그러면 우리가 원래 뭐 중에 하나를 쓰는 거였죠? 통요인에다가 뒤에서 우리 추가로 또 배웠어. 초월함수의 극한 공식, 삼각함수 지수 몇 개? 두 개. x분의 2x승 마이너스 j.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밑이 a인 거. 로그도 몇 개? 두 개. 삼각은 얘 좀 많았어요. 몇 개? 총 8개의 극한 공식과 선형근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자, 다음 an이 수렴할 때의 극한 계산. 이거는 약간 뭐 그런 거예요. 좀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편하다. 자, an일 때 알파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다면 an이 알파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다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그 다음 항으로 가지는 수열이죠. 그러면 A1, A, A3에다 A 무한대를 관찰하는 거잖아. 이건 그것보다 다음 걸 말하는 거야. 근데 얘가 한없이 오른쪽으로 갔을 때 어떤 특정 값에 수렴한다면 그 다음 것도 어차피 결과가 어떨까? 어차피 계속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얘도 알파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2도 알파로 수렴할 거고요. 땡땡땡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2n도 수렴할 거고요. 땡땡땡 전부 다 얘네 시리즈들이 어디로 수렴할 거다. 똑같이 그냥 알파로 수렴할 거다 라고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거야. an이 수렴하고 라고 하면 내가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안 나와있죠. 내가 알파로 놓고 알파 구해야지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따라서 극한식 계산은 대입하고 관찰한다.
그럼 여기 대입하면은 여기 n이 무한 들어가면 a 무한 되죠? 어디로 내가 간다고 하기로 했어? 알파. 그럼 이게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데 2알파 마이너스 1분의 분자는요? 얘는 어차피 어디로 갈 테니까 알파 플러스 가 몇이다? 2다 해가지고 정리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것이.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를 막 일반화를 구해서 그 다음 n 플러스 1번째를 구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a인 수렴한다면 an 플러스 알파 꼴도 수렴할 거다 라는 것도 알아두면 좀 편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꺼지기 전에 빨리빨리 볼게. 자, 따라하세요. 부등식의 극한을 취하면 뭐가 붙는다? 등호가 붙는다는 수표에서 내가 보였으니까 굳이 지금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를 취하면 여기 등호를 붙여주면 되고 리미트 취하면 등호 붙여주면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우리가 3개짜리에서 얘가 알파, 얘도 어디다? 아마 이게 무슨 정리? 샌드위치 정리였죠. 그걸 이제 좀 쓰게 되는 거지. 자, AN은 범위가 주어졌다. 그때 AN은 n제곱으로 나눈 식의 극한의 범위를 구해라. 그러면 n제곱 나눠주고 리미트 취하면 뭐가 붙는다? 등호가 붙는다 해가지고 2로 수렴 그럼 얘도 어디로 수렴? 2로 수렴. 이렇게 푸는 게 무슨 정리? 샌드위치 정리. 자, 근데 여기서 추가가 된 게 이제 지수식의 극한이 나와요. 따라하세요. 등비수열. 지수식은 등비수열 꼴이죠. 등비수열이 지수식 꼴이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은 대부분의 문제가 이번 케이스야. 그래서 맨날 이것만 풀다 보니까 이걸로 나면 낚여가지고 틀리는 거죠. 이런 적용은 좀 조심을 해줘야 되고, 얘네 차이가 뭐냐? 얘는 첫 항 1 대입해보세요. 그럼 A1은 몇 나? R. 그럼 첫 항도 R이고 공비도? R. 이거는 첫 항이랑 공비가 다른 케이스, 이건 첫 항 공비가 같은 케이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A가 0일 때, 그리고 여기는 그럼 당연히 전제 조건에서 A가 뭐가 아닐 때 이렇게 전제를 깔고 4개의 표로 나눠서 표현을 할 거고요. 자, 그때 우리가 이 R에 따라서, R의 범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였죠.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나요? 절대값 R이 1보다 어떨 때? 이렇게. 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뭘 쓸 거게? 1일 때. 그 다음 뭘 쓸 거게? 마이너스 1. 그 다음 절대값 R이 1보다 어떨 때? 요렇게 5가지 케이스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이게 각각 요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랬을 때 결과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A가 0이다? 그럼 첫 항이 0이야? R이 몇이든 두 번째 항도 무조건 몇이야? 0. 0에서 무한히 가도 A 무한대도 0도 수렴. 이거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R이 1보다 작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 곱하기 2분의 1의 n승의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이렇게 취해버리는 거죠. 자, 이거 그래프를 그려서 상상해보면은 감소함수죠. 근데 어디 하나씩 가까워지는 A일 거기 때문에 0.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할 거다? 0으로 수렴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0으로 수렴. 자, 근데 얘도 수렴하긴 하지만 좀 결과가 달랐어요. R이 1이다? 그러면 첫 항이 A라고 쳐봐. 둘째 항도 뭐야? 셋째 항도? 그럼 A 무한대도? 그럼 수렴하긴 하지만 얘는 어디로 수렴? A로 수렴. R이 마이너스 1이면 첫 항이 A야? 둘째 항은 뭐야? 마이너스 1. 셋째 항은 A. 넷째 항은 마이너스 A. 뭐 한다? 진동 발산. 발산한다? 또는 구체적으로 말해줘. 그러면 진동 발산한다. 그럼 발산으로 쓸게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라고 하면은 진동. 자, 이건 그냥 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발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0으로 수렴할 조건과 그냥 수렴할 조건을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만약에 0으로 수렴할 조건을 이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0으로 수렴할 조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 1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그냥 단순히 수렴할 조건을 말해라 라고 하면은 뭐가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뭐보다 작다? 작다고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겠죠. 여기다 추가로 아까 이 케이스 A가 몇이거나 첫째 항이 0이어도 0으로 수렴하죠? 또는 첫째 항이 0이어도 무조건 수렴은 하는 거죠? 그런 데 있을까? 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프로젝트 문제야? 허브 문제야? 부품 문제야? 뭐야?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아까 이 옆에 있던 표는 첫 항이 R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A가 0인 건 아예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첫 항이랑 공비가 같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관찰을 해주면 좋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극한식 계산 내용이잖아. 네, 그러네요. 극한식 계산인데 사실 이거는 예시는 많이 더 넣었네. 봅시다.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빼기. 그다음에 이렇게 쓸게요. 리미트 한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승 분의 b의 n승 플러스 ka의 n승 이런 식으로 된 거 하나짜리부터 해야지. 바보야? 뭐 k a의 n승 k b의 n승 어떻게 쓴 거야? 아, 전제 이거 엄청 자세하게 써라. 1 a b 때 b분의 a b의 n승분의 a의 n승 이렇게 극한식 계산은 대입하고 관찰한다 했는데 다항 위주로 우리가 주로 다뤘단 말이야. 다항 또는 무리. 근데 얘는 지수식이 분모 분자 이렇게 들어갈 때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n승 똑같죠? 그러면 n승 우리 지수 법칙을 묶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한 다음에 누구의 n승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b분의 a의 n승 이렇게 바꿔버린다고 관찰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a랑 b의 대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a가 만약에 더 컸다? 그럼 어떻게 될까? 발산. 양수니까 지금. b가 만약에 더 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0으로 수렴. 만약에 둘이 똑같았다? 그럼 어디로 수렴? 1로 수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제 조건을 대소를 a가 작고 b가 큰 걸로 그리고 둘 다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다라고 말하면 되죠? 0으로 수렴.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냥 1번 이따 한 번 얘기할게. 2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는요 밑을 b의 n승 a의 n승 kb의 n승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 이번 예시는. 자,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자 따라하세요. 분모의 한계의 항 또는 간단히 따라하세요. 분모의 단항 그리고 분자의 항이 여러 개잖아. 그러면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쪼개서 풀어보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따로따로 풀어서 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하면은 앞에 있는 식은 내가 뭐분의 뭐로 바꿔버리고 b분의 a의 n승으로 바꾸고 뒤에 거는 b의 n승 똑같으니까 계수인 누구만? 이렇게 남고 극한식 계산 대입 관찰하면은 얘가 어디로 수렴할 거고 얘는 어디로 수렴하니까 수렴 더하기 수렴이니까 내가 분리해서 따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수렴할 거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항이 4개짜리인데 계수 예시를 뭐 넣어놨나? LB, LAB, AKB 밑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L 곱하기 A의 n승 플러스 B의 n승분의 A의 n승 플러스 K, B의 n승 이렇게 두 개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산하는 건 쉽지가 않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하세요. 미치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으로 나눈다. 그럼 여기서 지금 A의 거듭제곱도 있고 B의 거듭제곱도 있는데 누구 미치 더 절대값이 크죠? B가 크죠? 그러면 B의 n승으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야. 자, 한번 해볼까요? 분모 분자를 똑같이 B의 n승은 0이 아니니까 B의 n승을 나눠주면 얘는 뭐가 되고요? L 곱하기 한 다음에 내가 묶어서 바로 써도 될까? 뭐가 돼요? B분의 A의 n승이 되고요. 플러스 분의 그 다음은요? B분의 A의 n승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극한식 계산 대입 관찰한 다음에 얘는 어디로 수렴할 거니까 0, 얘도 0에서 어디로 수렴한다? 이렇게 원래 푸는데 정석은 이렇게 따로따로 채우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귀찮고 어차피 규칙이 똑같으니까 따라하세요. 영향력이 큰 항의 계수비 관찰 0이 여기 큰 항의 계수.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볼게요. 지금 분모 분자의 영향력이 누가 큰 항이야? B가 영향력이 큰 항이죠? 분모에는 B의 n승 계수가 1이죠? 분자에는 B의 n승이 있어 없어? 안 보이는 거야. 계수가 몇이라서? 0. 그러면 1분의 0에서 몇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직관적으로 그냥.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그러면 분모에 있는 영향력 가장 큰 항은 B의 n승, 분자는 B의 n승 곱하기 K죠? 그럼 얘네들의 계수비는 어디로 수렴할 거다? K. 어차피 영향력 나중에는 다 나눠주면 어차피 0 되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요 그러면은 얘 영향력 작은 애들은 볼 필요가 없죠. 얘네 둘의 계수만 관찰하면 뭐보네 뭐?
1분의 K니까 K로 수렴할 거다.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풀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지. 서술형이면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만약에 객관식인데 이걸 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으면 너무 시간 낭비잖아. 바로 영역의 가장 큰 항을 보고 우리가 개수비를 판단한다. 개수비를 수렴할 수도 있고요. 발산할 수도 있고요. 영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자, 네 번째는 빼기예요. 빼기. n이 무한대로 갈 때 b의 n승 마이너스 a의 n승 이렇게 있다면 대입 관찰해보면 어떤 꼴이 나오겠니? 이거 미치 1보다 큰 지수함수니까 무한대로 발산, 미치 1보다 큰 지수함수니까 무한대로 발산, 무한대기 빼기 무한대가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따라하세요. 영역의 큰 항으로 묶어낸다. 요거 하나만 딱 특이 케이스로 외워주면 돼요. 빼기로 됐을 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그러면 누구로 묶어내주고 b의 n승을 묶어내버리면 앞에 항은 뭐가 되고요? 예, b의 항은 뭐분의 b분의 a의 n승을 하니까 얘가 어디로 수렴할 거라서 얘는 어디로 발산? 무한대 곱하기 1이니까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된다 해서 묶어내주는 것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딱 하나 남았어. 그 수열의 극한 파트 킬러 있죠? 등비 수열의 극한으로 표현된 함수. 그거 표 그려가지고 막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나니? 그거 하나 하고 이제 문제 풀이할 테니까 이거는 우리 같이 연습장이나 뭐 이런 거 준비를 하세요. 아니 하나 더 있네. 자, 이거 잠깐 보고 갈게요. 와씨, 출력이라도 해도 모르겠네. 불시도 이제 출력해야 되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승 플러스 2n승 분의 그 다음에 5 곱하기 아래 n승 마이너스 2의 n승 얘의 극한을 구사하시오. 아래 범위에 따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얘가 몇으로 수렴했으면 좋겠어요? 발산했으면 좋겠어요? 0으로 수렴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상황에 맞는 R값의 범위를 우리가 정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극한식 계산 대입하고 관찰한 다음에는 얘는 어디로 갈 거고 얘 어디로 갈까요? 근데 얘는 R이 몇인지 모르니까 알 수가 없어. 따라서 애매하면 케이스 분류. 그럼 아래 범위에 따라 케이스를 나눠야겠죠? 아래 결과가 수렴 또는 발산이냐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눠주면 좋을 것 같고, 또는 따라하세요. 영향력이 가장 큰 항의 개수 관찰. 그럼 여기서 R이 영향력이 크니? 2가 영향력이 크니? 모르겠어요. 그걸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도 괜찮아. 그래서 R은 양수만 넣을게요. 귀찮으니까. R이 양수일 때만 딱 넣는다면, 그러면 R이 누구보다 어떨 때로 케이스를 나눠보면 좋을까? 2를 기준으로. 그럼 2보다 작을 때, 2랑 같을 때, 2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 만약에 R이 1보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았다면 2보다죠? 네, 그럼 영향력이 가장 큰 항이 누가 되는 거야? 2가 되겠죠? 그러면 2의 n승이 되니까 개수비 몇으로 수렴하겠네? 마이너스 1로 수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만약 2번 케이스 R이 만약에 2라면 그러면 2의 n승 플러스 2의 n승 5 곱하기 2의 n승 마이너스 2의 n승이 되니까 분모는 몇 곱하기 2의 n승? 분자는 몇 곱하기? 그러면 약분해도 되고 개수비를 관찰해도 몇으로 수렴? 2로 수렴하는 걸 판단할 수 있고요. 계열 맞네. 2로 뭐야? 수렴. 자, 세 번째. 이번에 R이 2보다 어떨 때? 그럼 영향력이 가장 큰 항이 누가 되는 거예요? R이 되니까 2의 n승을 볼 필요가 없어. 개수비 몇으로 수렴하겠네? 5로 수렴. 이렇게 영향력이 가장 큰 게 누군지 애매할 때는 R이 클 때, 2랑 R이랑 같을 때, 2가 클 때로 케이스를 나눠서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로 그 마지막 극한으로 이루어진 함수. 이거 두 개로 내가 간단한 거 하나, 복잡한 거 하나, 간단한 거, 복잡한 거 하나만 넣네. 왜 실가 안 났을까? 네, x의 n승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지수식을 포함하는 극한으로 표현된 함수인 세팅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fx식 구간분할 함수로 구하고, 그런 다음에 그래프 그리고 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다른 연속성이라든지 곱함수 연속성이라든지 다른 애들이랑 연관지어서 문제를 내니까. 자, 이거는요 우리가 모양을 조금 정해주는 게 좋아요. 지금 x 2n승이 있죠? 그럼 여기는 모양이 조금 달라. 누가 앞에 곱해져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럼 x를 하나 밖으로 빼내서 x 곱하기 x의 2n승 이렇게 만들고, 어차피 무한대로 가는 건 지금 누가 무한대로 갈 때인 거예요?
n이 무한대로가 기준 문자가 이 리미트 안쪽에선 n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밖으로 상수치고 이렇게 앞으로 묶어내고 얘와 얘가 어떤 값을 갖냐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눠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얘는 지수식이죠? 따라하세요. 등비수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첫 항이 이거 등비수열로 생각한다면 x2n승을 내가 x제곱의 n승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또는 내가 등비수열의 일반한 꼴로 표현한다면 x제곱 곱하기 x제곱의 n-1승에서 첫 항이 뭐고 x제곱, 공비가 뭐다? x제곱. 그래서 우리가 아까 등비수열의 극한 왼쪽은 표 그 5칸짜리, 5줄짜리, 오른쪽은 몇 줄짜리? 4줄짜리. 이건 어떤 상황이고 이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 A가 R과 다를 때. 이건 A, R이? 그럼 얘는 1번 상황이야, 2번 상황이야? 2번. 그럼 굳이 5개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이거 그대로 그냥 봐도 된다는 얘기야. 자, 그 4개의 상황을 쭉 한번 써주고, 그럼 나 이렇게 쓸게요. 등비로 봤을 때의 조건, 그때 x의 범위, 그럼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인승, 얘 극한, 그때의 fx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자, 그럼 등비수열의 극한 조건은 첫 항과 공비가 같은 케이스가 몇 개로 나눠야 되고요. 표에서 케이스가 몇 개였을까? 4개. 여기 R이 절대값 R이 1은 어떨 때? 짧을 때인데 이거 좀 풀어쓸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양수니까 절대값 R이 1보다 짧을 때 또 어떤 조건이 있었죠? 두 번째는 R이 1일 때, 세 번째는 뭐였죠? 네 번째는 절대값 R이 어떨 때?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이렇게 4가지 조건으로 표현을 했었고, 여기선 지금 공비가 몇이니까 x제곱이니까 R이 1보다, 그러니까 절대값 x제곱이 1보다 작다는 게 x의 범위로 어떤 의미인가 바꿔서 써줄 거야. 왜냐? 이따 구간분할하면서 구간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 x의 범위를 바꿔 써줄 거야. 자, 그럼 얘는요 어떤 의미냐면 절대값 x제곱이 1보다 작다는데, 따라하세요. 제곱은? 정확히 말하면 다시 따라하세요. 실수의 제곱은? 0 이상. 어차피 음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절대값이랑 제곱이 같이 있다 그냥 없애버려도 괜찮죠. 그럼 이거는 그냥 뭐랑 똑같은 말이면?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그냥 이거랑 똑같은 말인 거죠. 그러면 x제곱이 1보다 작으려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면 될까? 마일보다 1보다 왜요라고 묻는다면 여기다가 이거 없애기 위해서 루트 씌워주면, 따라하세요. 루트와 제곱이 만나면 절대값으로 바뀐다. 그럼 절대값 x 이렇게 되는 거죠. 양수에서 이렇게 풀 수가 있지. 근데 그럼 이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문제 세팅이 다 그냥 무조건 이거라고 보면 돼. 사실은 어차피 이거 이렇게 마일 1 마일 그 다음에 1 바깥 1 마일 바깥쪽 어차피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정확히 이해는 해야 되니까. 일단 R이 1인데 R이 몇인 상황이라고 그랬지 이 문제에서는. 여기 써놓을까? 여기서 얘가 R의 역할이에요. 이게 R. x제곱이 1일 때면 그럼 x가 몇일 때로 나눠야 될까? 뿔마 1이니까 여기서 좀 이제 신경을 써서 풀어줘야 돼. x가 1일 때와 밑에다 쓸게요. x가 마이너스 1. 아니 그럼 얘는요 어차피 얘 공간이 없어. 왜냐면 x제곱이 몇이 되는 상황인데 마의 실수제곱은 음수가 될 수가 없죠. 여기는 이제 케이스가 안 나오니까 얘 어차피 2개니까 공간 이렇게 뺏어가서 쓸게요. 그럼 여기는 남은 부분이니까 이쪽은 절대값 x가 1보다 어떨 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 1일 때, 마일 때, 뿔마 1 바깥쪽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등비 조건을 보고 이 극한을 판단을 하면 돼요. 자, 등비 수열에서 R이 1보다 절대값이 작대. 그럼 그 극한은 어떻게 될까? 0으로 쓰려면 이렇게 됩니다. 기억나요? 여기 한번 복습해볼까? 자, 여기 R의 n승만 한번 써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 등비 조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은 진짜로 극한이 어떻게 되는지. 자, 등비수열에서의 조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불러주세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R이 1일 때, 그 다음에 R이 뭐일 때? 그 다음 절대값 R이 어떨 때? 자, 그럼 극한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였죠? 0으로 수렴. R이 1이면요? 1 하니까 1로 수렴하는 거였죠? 자, 그 다음 R이 마이너스 1이면? 진동 발산. 얘도요? 발산. 발산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지금 4개를 그래서 내가 외우고 있어야 이렇게 4개를 나눠야 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x가 1일 때라고 했어요. 그럼 1, 1, 1 하니까 뭐가 될까 어차피? 이렇게 되겠죠? 마일이야? 그럼 마일 어차피 2n승이니까 어차피 뭐가 될까요? 이때는 1이겠네요. 근데 굳이 2개가 나눈 이유는 아까 여기 x를 아까 묶어내렸잖아. 보통 문제에서 x 이렇게 묶어내거든. 그럼 x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랑 얘 값은 1이지만 요 앞에 얘 값이 달라져. 보통 세팅을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눠서 쓰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발산하게 돼요.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 그럼 얘는 정확히 무한대로 발산이네. 자, 그때 fx를 알아볼게요. 자, 지금 내가 구한 거는 저기 이게 네모 부분이에요. 극한식 계산은 대입하고 관찰한다 했을 때 얘가 좀 애매하잖아. 얘만 따로 구한 거. 자, 첫 번째 케이스 x가 요 범위에 있을 때는 이 노란색 네모가 몇으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0으로 수렴하니까 저기 대입 관찰했을 때 0, 0으로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fx 값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0, 0 하니까 마이너스 2. 그럼 상수값은 마이너스 1로 떨어지게 되겠죠? 이해되나요? 이거 앞을 시너지도 있어. 분명히. 자, 그럼 이번에 r이 몇일 때? 1일 때 또는 여기서 x가 1일 때로 생각해도 되겠죠? x가 1이면 이 노란색 네모는 몇이 될 거고 그러면 1, 1 넣어놓고 추가로 x는 몇을 집어넣고 풀란 얘기야? 1. 그럼 1, 1 집어넣으면 분모는 뭐가 되고? 분모는 1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x가 1이니까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거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내신에 나올 테니까 이것도 어차피 내신 볼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노란색 네모는 몇이 될 거고? 1, 여긴 1이야. 1, 1 집어넣고 대신 x에 몇을 대입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마이너스 1.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3 되겠죠? 저 x의 n승이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개수비를 수렴하겠죠? 맞나요? x의 2n승의 개수가 분모는 몇이고? 1. 분자는 x. 그럼 몇으로 수렴? x로 수렴. x로 수렴.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은 이제 이 x의 구간에 따라서 fx 값을 결정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구간 분할함수로도 쓰고 그래프로도 써봅시다. 자, 그러면 fx는 하고 쓰면 아래로 쭉 늘려 쓸게요. 자, 일단 x가 마일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일 때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5개 구간 분할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어떤 케이스예요? 이렇게 되지? x 그 여기도 그냥 x 써놓고 시작할까? 뿔마이 바깥쪽. 그 다음에 1일 때는 그러면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분의 3 아니면 2분의 1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4일 때는 몇으로?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내가 그래프를 굳이 그려라고 한다면 자, 원점 근처에 x의 평면 가져와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일 때라고 가정을 합시다. 바깥쪽은 그냥 y는 x를 그리듯이 똑같이 그리면 되기 때문에 정사각형 그린 다음에 y는 x 하다가 또 끊기고 다시 y는 x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몇을 찍어주면 된다 그랬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대충 이쯤 찍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럼 x가 1일 때도 미리 찍어버릴까? x가 1일 때는 몇을 찍으래요? 여기 이렇게 되면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일 때는 상수함수인데 몇으로 일정? 마이너스 1은 이쪽으로 줘야 될까요? 이게 y는 fx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어떻게 변형하면 무조건 다 풀 수 있어요. 이 중에 이걸 다 물어보는 케이스는 없고요. 이 그래프만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식만 필요할 수도 있고 뭔가 필요하게 돼요. 네, 여기에 다른 개념들 덕지덕지 붙이는데 이 파트에서는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해요. 내신에서 충분하고 자 이거 지금 한번 너네가 따라서 해보고 쉬는 시간 한번 하고 문제 쭉 풉시다. 자, 이거는 연습 삼아서 너희가 표 그리고 그 다음에 구간 분할함수 구하고 그래프 그리고 하는 걸로 하면 되겠죠? 여백이나 예든다 아무데나 해보세요.
노트에다가 해도 되고요. 편한 대로 하세요. 와, 이거 챙겨줄까? 네, 쓰시고요. 이때부터 이게 중간고사 범위까지 다 하면 한 400몇십 문제? 이렇게 있던 것 같은데 400몇십 문제? 500몇십 문제나? 네, 받아쓰기 하지 말고 스스로 해보다가 맡겼을 때 그 다음 뭐지 하고 살짝 보고 또 다시 또 혼자 해보다가 이런 식으로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다 쓴 사람은 잠깐 쉬세요. 유찬아, 너 영상은 들었냐? 네, 그리고 30분밖에 안 됐죠. 아, 중간에 잘렸어. 메모리까지 꽉 차가지고. 그래서 금방 봤어요. 아, 나이스요. 봤어요. 기출을 풀긴 풀었어? 아니 보기만 했어? 아, 봤죠. 그냥 보기만 보기만 했어? 풀어보면 좋을 텐데. 내가 봤을 때는 얘는 좀 처음에는 복잡하긴 한데 딱 정해져 있는 유형이라서 익숙해지면 너무 쉽고, 어려운 건 아마 너네 시험에서 어렵게 나오면 삼각함수 관련된 게 제일 어렵겠지. 급수, 도형 급수와 도형 우리 저번에 풀었던 그 준킬러 문제처럼 그렇게 나오면 좀 어려운 문제고, 삼각함수 극한과 도형 나오면 또 준킬러니까 그쪽이 좀 어렵겠죠. 백석? 작년 백석인가 그때 미적분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 한 문제 그 기출 어려운 준킬러 느낌으로 한 문제 나왔는데 그거 애들이 풀려고 낸 게 아니라 다음 사람 조금 쉬세요. 쉬고 좀 있다가 문제 쭉 계속 같이 봅시다. 얘나 오랜만에 부르는데 귀에 잘 들어오니? 들리시나? 잘 들리나?
거기는 거기 미치게 어이 이거 여기 근육하고 여기 근육하고 여기는 왜 여기가 좀 작아? 거기 같이 먹었을 관절했어. 원래 먼저 휴식 좀. 가슴. 그래 그 가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얘기하시면 가슴. 그래. 이렇게 해서 여기를 계속 풀어줘야 돼. 말했어야지 안 풀었어. 누구한테 했지? 그것도 약간 살짝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말고 뼈? 딱 이렇게 하는 그것이 잡아보고 그만 시켰어야지. 자세를 잘 왼쪽 자세를 많이 속이고 하고 나한테 찝쩍대냐? 더러워. 그리고 계속 나한테 말 시키고 뭐라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누가 하겠어. 걔 원래 그래. 막 그리고 막 갑자기 지 혼자 좋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혀에 뱉게 다 있네. 저는 그럼 내가 왜 싫어하는지 알겠지? 근데 그렇게 싫어하면 하잖아. 그치? 그치? 얘기가 되지. 가오미 하면 되지. 조용히 만나. 이거를 먹을 때 안 들어가니까
와 이제 좀 프로젝트가 괜찮아진 건가? 뭐지? 자, 우리는 이거라고 물 한 잔 마셔볼까요? 물 한 잔 마셔볼까? 현주도 희연이도 물, 재현이도 물 한 잔 마셔보자. 아 영상 안 끊었었네? 끊었다.